일단 수열에서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배우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줄게. 알겠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냐면 얘들아 일단은 정의예요. 정의. 오케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정의를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대신에 이 정의라는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이제 점화식 같은 걸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케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문제를 풀 때는 오케이? 지금 단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중요한 내용은 표현입니다. 표현. 오케이? 그래서 수열 단원에서 배우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 보면 정의와 표현이다. 그 중에서 일단은 내신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대부분 점화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면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간략하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정리하고 미친 듯이 문제 풀어갑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간략하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정리하고 참 환장하겠네. 오늘 수업하는데 좀 우여곡절이 많네. 그죠? 나름 맞긴 맞는데 수업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우여곡절이 많네. 조금 있다가 또 동영상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또 뜰 거야 아마. 완장하겠구만. 자, 일단은 정의와 표현. 잽싸게 정리하고 미친 듯이 문제 풀자 이런 얘기. 문제 풀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 얘들아,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무엇이냐, 얘들아? 정의입니다. 정의. 등차 수열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등차 수열의 정의가 무엇이지? 제군들. 수열의 정의 말고 진짜 이렇게 없어 보이게 지금. 자,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오케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뭐 한 수열이다, 얘들아? 일정한 수열. 오케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핵심은 일정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크해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이 이제 공차라는 게 있죠. 공차. 됐지? 공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는 거? D라고 쓰는 친구가 있지? 이 공차 D의 뜻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할 때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자.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할 때 부르는 이름.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일정할 때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표시는 일단 해두세요. 됐습니까? 대신에 이제 잠깐 짜투리 설명하면 여기 이 말하고 여기 써있는 이 두 개의 이제 선생님 서술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점화식까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등차 수열은 1, 3, 5, 7, 9처럼 이렇게 같은 숫자를 계속 뭐 해가는 거? 얘들아? 더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오케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신 범위라는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괜찮은 생각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대신에 이제 이번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부터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공부를 하면 안 돼.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설명을 해보면 계속 이 얼마를 더해간다, 얘들아? 2를 더해간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2를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예, 공차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얘기를 방금 좀 설명을 한 거고, 아시겠죠? 오케이? 예,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지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항이야, 일반항. 그죠? 일반항.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얘들아? 일반항은 어떻게 되지? 일반항 A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된다 그랬지? 첫째 항 플러스 n-1 t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오케이? 됐어요? A는 무슨 뜻이다? 첫째 항. 그 다음에 D는 무슨 뜻이니? 공차 이런 뜻이지? 오케이? 공차 이런 뜻이죠? 됐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 공식도 물론 암기는 해둬야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거의 일반항은 1 더하기 n-1 공차 2 이렇게 찾아서 2n-1이다. 이런 꾼도 물론 잘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건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돼. 기본.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이때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 이 일반항이 갖는 의미를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두도록 하자. 됐어요? 일반항이 갖는 의미. 일반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은 됐어요?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은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됐어요?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은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무엇이 가능하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항이라는 소리는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항의 번호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이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그 10번째 항은 여기 n이 10으로 바뀐 거니까 a 플러스 10-1d, a 플러스 몇 d다? 9d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22번째 항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n이 22가 들어간 형태다. 됐어요? 그래서 a 플러스 몇 d다? 21d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대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항은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게 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번에 그 리얼 수원 완성에서 기출문제들을 계속 실어놓고 있죠? 맞지? 근데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기출문제는 별로 없어요. 됐어요? 원래는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기출문제가 실제로는 되게 많지만 이게 이제 수능에서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단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내신할 때 풀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됐니? 근데 여기 지금 1번을 보면 때마침 작년 9월에 나왔던 평가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작년 9월에 나왔던 3학년 평가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1번에 보면 등차 수열 AN이 A는 얼마라고 돼 있니, 얘들아?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6이 8이다.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그때 A2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 평가 문제를 왜 집어넣냐면 이 문제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 그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 알겠니? 오케이? 그 의미만 알아서 A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게 1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1 플러스 A6이라는 것은 A 플러스 5D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얼마다? 8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을 하면 A하고 D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다. 여기에서 A는 무엇이니 얘들아? 1-D니까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2A였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D가 되겠죠? 플러스 5D가 되겠죠? 이게 지금 8입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D 플러스 5D니까 이게 3D이고 2가 넘어가면 6이니까 D는 얼마가 나오니 얘들아? 2가 나와요. 그렇죠? 오케이? D가 2가 나온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오는 거니 얘들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A21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 첫째 항 플러스 몇 D다? 20D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치?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0 곱하기 D가 얼마냐면 2니까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1 플러스 40, 39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 어렵지 않지 얘들아? 왜 집어넣은 거냐면 이게 지금 작년 3학년 9월 평가원에 나왔다는 소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가지고 모든 항을 표현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얘들아? 모든 항을 누구하고 누구로 표현이 가능하다? 첫째 항하고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걸 얼마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느냐? 오케이? 그게 핵심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일반항 필기한 거 밑에다가 마저 필기를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일반항 필기한 거 밑에다가. 오케이? 됐어요? 밑에다 뭐라고 필기를 해두냐면 참고.
일반항. 정확히 말하면 무슨 수열에? 냐면 등차 수열에입니다. 오케이, 얘들아, 무슨 수열에? 등차 수열에 일반항. 빨리 찾는 방법. 오케이, 또 떴네. 있어요? 일반항 빨리 찾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라고 외우세요. 오케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 곱하기 N 플러스 세모다. 이렇게 된다라고 외우세요. 아시겠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에 대한 1차식에서 요 앞부분은 공차입니다. 공차.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공차 플러스 누군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A의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첫째 항이 2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둘째 항 5, 8, 11 이렇게 나가. 대답해봐. 공차가 얼마니 얘들아? 공차가 얼마야? 3이지? 그럼 이거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빨리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공차가 3이니까 항상 3n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공차가 3이니까 항상 얼마로 시작한다? 3n으로 시작한다. 여기 뒤에 뭔가 숫자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 뭔가의 숫자는 항상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 뭔가의 숫자를 항상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요게 일반항이니까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 반드시 첫째 항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 전체 식에다가 n에다 1 대입하면 이거 계산한 게 뭐가 나와야 돼? 첫째 항이 나와야 되겠지. 맞니? 네.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 대답해봐. 그래 안 그래? 그치? 1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 나오기 위한 수의 값을 여기다가 써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 설명하니까 좀 왠지 길어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딱 10초만 투자하면 금방 익숙해져. 무슨 얘기냐면 여기 3n으로 시작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 뒤에 뭔가 숫자가 있다는 거 명심해두고. 아시겠습니까? 여기 1 대입했을 때 그 숫자랑 어떻게 얼마가 필요해야지 2가 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여기 숫자가 얼마가 있어야지 2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얼마가 있어야 되겠니?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여기 1 대입했을 때 저기 첫째 항 얼마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오겠죠. 맞니 얘들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대답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bn이란 또 다른 수열이 있어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더 전해준다라고 하면 5,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가고 있어. 오케이? 자, 공차가 얼마인 거지? 마이너스 4. 그러면 요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 곱하기 n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 뒤에 숫자는 누가 있어야지?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5를 만들겠어. 플러스 얼마? 9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게 일반항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빨리 찾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 좋은 내용이지? 동생의 표정을 보면 왜 진지하게 안 가르쳐 주시고, 좋은 내용이지? 기억해놔?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일반항 세 번째까지 표시를 했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뭘 얘기하니?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등차 중앙이지. 네. 맞지? 오케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다음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다. 어떤 거? 가운데에 있는 놈은 2분의 0.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2로 나눈 값이다. 오케이? 그래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그치? 이때 이 B를 정확히 말하면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 중앙 했을 때 이 공식을 외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아시겠어요? 공식을 외우도록 합시다. 가운데 놈은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에 2분의 1배다. 오케이?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차 수열의 합공식.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오케이? 우리가 보통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써요. 기억하고 있니 얘들아? 네. 오케이? 보통 우리가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씁니다. 그 SN이 어떻게 되느냐?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무엇이었냐면 2분의 쉬운 거 항의 개수 곱하기 첫 장 플러스 끝항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표정도 보니까 좀 설명해야 돼. 얘들아 이건 뭐라고? 항의 뭐라고? 개수라고? 오케이?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야. 오케이? 항의 개수라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얘들아? 끝항이야. 아시겠어요? 마지막 항이란 소리야. 이해되고 있니? 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공식이 있냐면 2분의 항의 개수 2배의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가 있어요. 됐어요? 이 공식은 다 이해가 되겠죠? 이해되니? 안 되나? 표정들 보니까 이게 첫째 항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니? 공차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n은 뭐라고?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잠깐만 얘기하자. 여기에 들어갈 n은 이거랑 같은 걸 적어야 돼. 오케이? 왠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나타나. 눈에 띄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종종 나타나더라고. 안타까워. 그러지 말고 같은 걸 적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공식 자체는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때 표시해두도록 하자. 오케이? 둘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래쪽이 훨씬 중요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둘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래쪽이 훨씬 중요해. 이게 지금 5개 정도면 얘는 별표 1개 정도 이렇게 돼. 아시겠습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됐죠? 자, 문제를 일단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알아두면 또 좋을 만한 내용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정리하지 않고 이 문제 실어놨고 그 문제 실어놓은 걸 보면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자 다음과 같이 기억하라 혹은 다음 공식을 생각하라 이걸 알고 있으면 또 편하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 부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네. 자 7항이 얼마? 29. 그 다음에 10항이 20인 등차수열 AN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니? 오케이? 얘들아 일반 아마추어는 이게 7항이 29다 이거 A7이 29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텐데 됐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을 공부하고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표현인데 그 표현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A 플러스 n-1D에 의하여 모든 항이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니? 그러니까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면 A7이 29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몇 D가 6D가 29다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 10항이 2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보여야 되겠어요? A 플러스 9D가 얼마? 20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도록 합시다. 그럼 빼보면 마이너스 3D예요. 오케이? 9죠. D가 나오네. D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8 이꼴 29입니다. 그래서 A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넘겨서 더하면 얼마니? 47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어? 이때 문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수 이렇게 됐잖아. 오케이? 얘들아 어떤 항에 처음으로 언제가 됐냐 음수가 됐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일반항을 찾아서 그 일반항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n값이 누구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로 하면 일반항은 모든 항을 대표하는 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일반항 찾아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일반항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반항 선생님 좀 빠르게 이렇게 찾아도 되겠니? 공차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47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50이 있어야 돼. 이렇게 찾아도 되겠니? 되겠니? 되겠지. 안 될 리가 없지. 배웠는데. 그지? 오케이? 그럼 이걸 풀면 돼. 그럼 50보다 3n이 커야 돼요. 오케이? 그럼 n은 얼마니 얘들아? 16.6 이렇게 나오죠. 맞지? 오케이? 그럼 n은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몇 번째에서 17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돼야 되겠다. 16보다 16.1보다 커야 되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3번으로 넘어갑시다.
비슷한 문제.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23의 값이 23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AL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최소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됐어? 오케이. 자, 일단 그럼 A23이 23이다. 이건 어떻게 보여야 되겠니, 얘들아? 너희들이. 첫째 항 플러스 얼마다? 22D다. 이게 23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겠어. 됐어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 D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구나. 이게 지금 4라고 나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A는 23-88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65 이렇게 되겠지. 첫 장도 나와. 이해되니? 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죠. 일반항이. 일반항 어떻게 나오냐? 4n으로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65를 만들어야 돼. 1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5를 만들면 9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자, 일반항이 이렇게 있다라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네. 됐니?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여기에다 뭘 갖다 붙였다? 절대값을 갖다 붙였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가장 낮아질 때가 언제냐 이거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여러분들 4n-6의 절대값, 중요한 건 절대값이 있습니다. 얘들아, 절대값이 있는 놈이 가장 낮아지려면 최대한 얼마의 값에 가까워야 되냐면 0에 가까워야 돼요. 맞니? 네.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요. 그죠? 오케이? 네. 그럼 저게 0에 가까운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네? 네.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4n-69가 0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시겠어요? 그럼 4n은 어떻게 69인 거고, 그러면 n은 어떻게 되니? 4n은 4. 그 다음에 29 나오니까 4, 7에 28, 5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럼 17.25라고 그러는데 17.25번째 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맞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넓게 잡아도 17번째 항이나 18번째 항에서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조사해보면서 대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지. 2개밖에 안 되는데 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대답해봐요. 얘는 4 곱하기 17-69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맞니? 얘는 4 곱하기 18-69예요. 얘는 얼마니? 3이죠.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최소인 거야? 얘가 최소인 거고. 절대값 붙였을 때 작은 걸 얘기하는 거야. 얘가 최소인 거지. 그지? 네. 오케이? 그때 n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 값은 얼마냐 얘들아? 17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즐겁다.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 AN에서 2항과 7항은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호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반대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 종종 보거든? 오케이? 특히 너희들 1학년 때 좀 봤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됐어? 오케이?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어떤 놈하고 있을 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한쪽이 마이너스라는 소리지. 네. 되게 단순해.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아예 똑같아서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똑같지. 네. 맞니? 그래서 부호만 달라야 된다는 뜻으로 하나가 마이너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의미 잘 생각해 두자. 알겠니? 가끔 보면 얘가 음수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는 확신을 어떻게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고운 친구들이지. 그 뜻이 아니야. 저기 있는 마이너스는.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라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의 마이너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항과 7항은 이렇게 돼. 오케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는 이쪽에다 붙여도 이쪽에다 붙여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단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조건식으로 나타나겠지. 됐어요? 네. 대신에 훌륭한 학생들이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등차수에서 중요한 건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니까 요것은 A 플러스 D에다 D가 마이너스 A 플러스 몇 D? 6D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구나.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해되고 있니? 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면 이쪽으로 넘기면 몇 A니, 얘들아? 2A죠? 그다음 마이너스 6 D고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몇 D니? 7D.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식은 이렇게 남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상항은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 할 수 있어? A4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이대로 보면 안 되겠지. 오케이? A 플러스 몇 D가? 3D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겠지. 됐어?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두 개씩을 연립하면 A하고 D 값을 구할 수 있고 일반으로도 대답할 수가 있겠지.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A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7D예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알겠죠? 네. 그럼 집어넣으면은 어떤 식이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7 어떤 식이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7D가 얼마다? 7D 더하기 3D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7D 플러스 3D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럼 왼쪽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D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D는 얼마니 얘들아? 2가 아니라 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 네. 그럼 D4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A는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어? 네. 그럼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14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8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됐어요? 어? 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5번. 여러분들 첫 장이 얼마이고 5이고 공차가 얼마? 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됐어요? 첫 장이 5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 더하기 A4 그 다음에 A4, A6 그 다음에 A6, A8 더하기 점점점 A16, A18분의 1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맞죠? 제가 얘들아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첫 장과 공차가 딱 나왔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어? 첫 장과 공차가 딱 나왔잖아. 그럼 첫 장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이거 AN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공차가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으니까 3n인 거고 첫 장 5가 나오기 위해서 플러스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네.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저 주어진 구하라는 식이 오케이? 아, 저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이 밝혀지겠지. 네. 이해되니? 천천히 얘기해봐. A는 얼마가 되겠어? A는 여기다 2 들어가니까 8. 그 다음에 A4는 이렇게 계산을 못해? 14 분의 1. 그렇지. 그 다음에 더하기 A4니까 14 곱하기 A6은 여기다 6 들어가니까 20분의 1. 그 다음에 A6은 20. 그 다음에 A8은 8 들어가면 2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맨 마지막에 가면 누구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가면 누가 있니? A16이니까 저기다 16을 더 대입해 봅시다. 그럼 16을 대입해 보면 3 곱하기 16 플러스 2 50. 그 옆에 거는 56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어? 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분분수분해 배웠고 우리가 이제 또 수원에서 부분분수분해 또 배웠어요. 그죠? 분모가 두 인수의 고백꼴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이제 뽀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아,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려고 그래. 부분분수분해 몰라? 어? 야, 부분분수분해 뭐야? 부분분수분해. 모르면 적어놔. 이거 되게 중요해. 부분분수분해. 오케이? 분모가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두 인수의 고백꼴로 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한다? B 빼기 A분의 C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변형할 수 있다. 이게 부분분수분해잖아. 그래서 분모가 두 인수의 고백꼴로 되어 있는 형태를 더하라고 하면 이걸 써먹는 거야.